안녕하십니까. 주요세배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난민보다도 홀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엔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하고 반인륜적인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총회에서 인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별 관심도 없고 또 이상하게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랑 어긋나는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렇다 할 성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성명을 난민들 문제, 특별히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 난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추방시키지 못하도록 청와대 앞에서 불법 단식 농성을 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처음 현장 방문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의 뒷배를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잘못 추방돼서 목숨까지 잃는 끔찍한 상황이라면 저희도 강제 추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온 과정 절차가 다 정상적인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뭔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재반 정황이 이것은 진짜 난민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조건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저들의 입장만을 대변했습니다. 자, 이처럼 난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동성애자 LGBT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도 지금 불법 점거당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품에 안긴 귀순자들까지도 강제로 북송시키는 일들이 자행돼 왔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달 7일입니다. 11월 7일 날 그것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는 반드시 이것이 청문회 대상이 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또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암암리에 쉬쉬하면서 적당하게 다루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 문제를 갖고 정면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언론에는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는 수많은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조금 난민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보호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게 정도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은 그 정도인데 난민들은 모든 것을 다 노골적으로 저들에게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한국인들을 대우해 주라는 식으로 권고해주고 심지어 아랍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들이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랍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주도에다가 인권위 출장소도 만들어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지난번 예멘 제주 난민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심사가 떨어져도 이의 신청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지난 11일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인권 실태도 발표를 했고 또 인권위가
예멘 난민 등 인권 이슈는 이렇게 제주도 출장소 하는 얘기를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뭐 이게 앞부분만 다뤘는데요. 난민이라고 검색어만 한번 치면 이 난민과 국가인권위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하면 수도 없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일방적으로 국가인권위가 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청와대가 잘못한 잘못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러려니 이건 남의 일이려니 전혀 국가인권위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인권을 앞세워서 난민들 문제는 심지어 난민 심사가 부결된 가짜 난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성명서도 내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탈북민들이 지난 11월 7일 날 강제로 오후 3시쯤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제로 북송이 됐는데 이 강제로 북송된 난민들의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동포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난민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반대하고 비판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반민족적인 우리 국가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엔의 앞잡이이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 답사한 청와대의 내용입니다. 난민들, 농성을 푼 이집트 난민들에게 난민 혐오 규탄 활동을 나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 불인정한 56명에 대해선 오히려 신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분들이 지금 추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강제로 추방이 될 수가 없게끔 우리나라 난민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의 입장은 정말로 확실한 난민이라는 증거가 없이 굉장히 돈을 벌러 온 목적이든 아니면 이슬람 포교를 하러 온 목적이든 전혀 난민과 같은 행색이 아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비호해 줘야 되겠다. 너무나 인류 파괴적인 입장에서 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저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심이 지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 정도를 그렇게 얘기했던 국가인권위라면 당연히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찮은 문제들은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글로벌리스트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말하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보면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PC 정책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인권 장사꾼들,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특정한 소수에게만 인권이 있고 그들을 인권을 우대해줘야 되는 특권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저들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저들의 덫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전혀 말도 못했는데 인권이
난민 불인정 통지서도 신청자들의 언어, 각 나라 언어로 다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인권위 난민 신청자 장기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도록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형사범처럼 강제로 저들을 심하게 다루지도 않아요. 잠시 수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비인간적이라는 식으로 저들을 특별 대우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난민들에 대해서는 저토록 지극정성을 쏟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우리 북한 주민들의 우리 동포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에 안겨왔는데 귀순의향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통탄스럽게 여기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포장했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남북 평화회담 쇼를 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왜 뒷전으로 밀어두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본 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반인륜적인 만행에 의해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적화 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자유로운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적화 통일을 위한 쇼 케이스, 쇼맨십으로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와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너무나 속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소홀히 여기는 현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동성애자들만을 위하고 가짜 난민들만을 위하고 그들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존립할 목적, 의의가 상실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강제 송환, 이 파문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박상학 대표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기에서 용납할 수 없어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게 바로 어제 그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가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탈북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남북회담, 남북평화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고 현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를, 내 동포들을 어떻게 외면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면서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쇼를 부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민족사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고 반드시 반민족 범죄로 처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 법 위반에 대한 사항, 김민석의 미스터 밀리터리 이 코너에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잘 정리해 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뭡니까? 헌법 3조 위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대한민국 주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을 시켜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법 32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6일 만에 강제로 북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포승줄에 묶어서 안대를 치워서 완전히 재갈을 물려서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90일 동안에 충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강제로 추방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법 3조 위반입니다. 또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3조 위반. 북한에 가면 누구나 탈북했다 걸리면 총살당할 수 있거나 고문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인간 이하의 끔찍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독재 정권 속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북송을 시켜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3조 위반이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12조 위반, 수사 재판 없이 살인범으로 지목해서 전혀 이들에게 재판의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추방을 시켰던 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북한 주민,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관여하면 안 되죠. 어디가 관여해야 됩니까? 통일부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했는데 통일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관장하고 또 국정원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직무를 벗어나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해봐가지고 완전히 멋대로 월권 행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허위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특수정보라고 하는 SI 소스도 공개해서 군사비밀보호법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JSA 대대장의 안보실 차장에게 보고돼서 결국에는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핸드폰 문자 때문에 군 지휘 계통도 문란시킨 것입니다. 자, 이래 놓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강제 북송입니다. 사상 초유라 이렇게 말하는데 암암리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강제 북송에 대해서 어느 정권도 못한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다. 탈북 인권단체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강하게 기자회견, 규탄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국민들의 보편인권, 어느 한 국민 예외 없는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인권의 가중치를 두고 그들만 특별 우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반사회적인 성윤리 규범, 사회 규범도 일탈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은 보호해주겠다고 인권 문제로 포장해서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 LGBT들을 특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심사 부결된 자들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우대를 했고 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포인 헌법 3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향의향서까지 쓴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북송시키는 만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해왔느냐 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 일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일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들, 북한 동포가 마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이, 다른 인종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심사를 하면 그렇게 뒷배를 봐주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혈육인 북한 동포와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인권의 실체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존립할 목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항의할 것이고 끝까지 국민 모두가 이러한 진실의 눈을 뜨고 다시는 이러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지하고 없애버리라고 계속 외칠 것이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현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탈북 인권단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자금줄을 끊고 있고 지원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작태를 고발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도 대오각성하거나 아니면 타도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